자, 시작합니다. 이제 오른쪽 임차권 양도 전대 반페이지 무단 전대 여기를 할 거예요. 갑이 을한테 임대. 자, 을이 2년 기한으로 세 들어왔다 해봐요. 임차인 을이 세 살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고, 내가 2년 기한으로 임차 들어왔는데 1년쯤 됐을 때 중간에 을이 이사 갈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 임차권 자체를 병한테 양도 넘기고 이사 갈 수도 있고, 남은 기간 내에서 병한테 전대차하고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임차권, 재산권이니까 다 팔아제낄 수 있을 거고, 남은 존속기간 내에서 새끼, 전대차로 새끼 드리는 거예요. 새끼, 전대차, 전전세, 전대차. 이게 바로 임차권 양도, 임차물의 전대예요. 권리는 양도하고 임차물의 양도는 없는 거예요. 권리가 양도되고 임차 물건을 전대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세입자, 임차인이 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인 임차권을 팔아 제끼고 남은 기간 내에서 전대차할 때 주인의 승낙을 얻어야 되느냐? 얻어야 됩니다. 법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중간에 임차권 양도 전대가 가능해요. 이유, 전세권, 지상권, 물권은 힘이 세요. 힘이 세니까 거기는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팔아 제끼는 게 처분이죠. 양도. 물권법은 처분의 자유가 있어서 설정자 동의 필요 없어요. 설정자 의사에 반해서도 지상권 절대적 처분이 가능해요. 하지만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힘이 약해요. 그래서 처분의 자유가 없고 주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거 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조문 임차인은 임대인, 주인, 갑의 동의 없이는 지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임차물을 전대차하지 못한다. 즉 임차권을 양도하고 임차물을 전대차하려면 주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임차권을 양도하고 전대차할 때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만약에 동의 받고 양도 전대해야 되는데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어. 의무 위반했다. 방패. 이게 해지예요. 그래서 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내는 해지권은 언제 태어나냐? 딱 두 군데인데, 아까 월세 못 냈을 때 이기 차임액 연체하면 주인이 방패할 수 있고, 주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을 때 방패.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예요. 둘 다 임차인이 잘못했죠. 월세를 못 낸 잘못, 이기, 차임 연체. 두 번째, 동의 없이 무단, 양도 무단으로 전대했을 때 이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임차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자, 건물 임차인이 을이 그 건물에 여기죠. 아주 작은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합니다. 이때는 전 3조 법조문은 작동하지 않는다. 즉 건물에 여기 동그라미 해야 돼. 소부분을 전대차할 경우에는 주인 동의 없어도 된다. 자, 봐요. 을이 이 건물에 임차 들어왔는데 봐봐. 건물 구석 한 귀퉁이 이걸 병한테 좀 써. 건물의 아주 작은 부분, 소부분을 전대차, 이게 전대차요. 사용케 하는 게 이 경우에는 굳이 면적이 작으니까 주인 동의 없어도 된다. 그거 이해됐죠? 느낌이 왔어. 건물의 아주 작은 부분을 사용, 전대차할 경우에는 굳이 주인 동의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소부분 전대가 나오면 주인 동의 없어도 된다. 외우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은 뭐가 나오느냐? 주인 동의 받고 양도 전대하라고 했는데 주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거, 이게 이제 시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사례 문제로 나와요. 사례 문제. 그래서 왼쪽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무단전대차요. 무단전대차. 양거로 1번, 양거로 2번, 양거로 3번. 지문이 6개, 3개, 3개니까 12개죠? 12개에서 5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지선다. 자, 이걸 공부할 거예요. 임차권, 양도, 전대는 이 무단전대. 동의 없이 전대차. 무단전대가 사례 문제예요. 사례 문제. 가불병. 그럼 이제 하나씩 갈 거예요. 자, 주인 동의 없이 이제 양도가 아니라 전대로 갑니다. 전대. 병한테 의리 무단으로 전대차 남은 기간 1년 동안 병 너 들어와 살아. 이게 무단 전대차예요. 자, 그러면 저기다 할게요. 같이 글도 보이게. 사례 문제로 나오면 갑, 을, 병이구나 이렇게 빨리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왼쪽 놈이 임대인 주인, 을은 임차인, 이놈은 전차인, 이놈은 임차인, 이놈은 임대인이에요. 그러면 시험 볼 때 갑을 병만 적어놓으면 되지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적으면 안 되죠. 그럴 시간도 없고. 자, 그러면 주인 동의 없이 전대차했다. 이제 설명할게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 법률관계가 있을 거고 을과 병 사이 법률관계가 있을 거고 갑하고 병 사이 법률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가 3개로 나와요. 갑과 을 사이 관계, 을과 병 사이 관계, 맨 밑에 갑과 병 사이 관계, 3면관계가 나오죠. 이제 하나씩 갈 거예요. 자, 갑니다. 1번 읽으면서 한번 이해를 할 거예요. 2번 임대인은 무단전대가 발생하면 의무 위반했다 빵빼 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동의 없이 첫 번째 주인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별 3개.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별 3개 하시고 자, 설명 들어봐요. 대법원 판례인데 주인 동의 없이 을이란 사람이 집 부인한테 배우자한테 무단으로 동의 없이 양도한 사건이에요. 자, 기간 중에 을이 집 부인한테 무단으로 양도했어요. 동의 없이. 무단 양도한 사실을 안 주인이 을, 너 임마 왜 내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했어? 방패 해지하니까 을이 소송을 건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을이 집 부인한테 동의 없이 양도했는데 처음 세 들어올 때 을하고 병 부부는 여기서 가구점을 운영했어요. 가구점. 그러다가 1년 가구점 장사하다가 중간 1년쯤에 을이 주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동의 없이 양도 팔아제꼈단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 부부가 같이 사업하다가 가구점 운영하다가 부인한테 넘겼다는 얘기는 둘이 헤어졌나 보다. 헤어지니까 부인한테 위자료로 가구점 넘기고 그랬나 보다. 그게 유추가 돼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무단 동의 없이 양도는 했지만 계속 살아. 동거하면서 무단 양도는 했지만 여전히 같이 살면서 같이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법원의 사건이 왔습니다. 동의 없이 양도했기 때문에 주인 해지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케이스는 비록 동의는 안 받았지만 처음에 이사 들어온 상태 부부가 가구점 운영 무단 양도한 후 그 후 1년 동안도 동거 같이 똑같이 가구점 사실 상태가 변경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동의만 안 받았을 뿐 기존 사실관계가 전혀 변동이 없어. 같이 장사 잘하고 있다는 얘기. 헤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비록 당신 동의는 없었지만 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온 상태하고 변한 게 없어요. 당신을 배신 때리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례예요. 자, 이게 배신행위야. 배신행위. 을의 무단 양도, 무단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인을 배신 때린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배신 행위로 볼 수 없다면 임대인은 지 동의 없어도 해지할 수 없다.
어마어마한 판례죠. 자, 법상은 동의 없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권을 줬죠. 근데 이 법에 있는 임대인의 해지권을 막아버리는 판례예요. 배신행위라 볼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없다. 그게 3번이에요. 자, 임차인의 무단 양도든 무단 전대든 동의 없는 양도 전대행위가 임대인 갑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즉 배신행위가 아니죠. 그러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억. 임차인이 무단 양도한 배우자와 이 건물에서 여전히 같이 살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거 배신행위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관계 변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다 판례예요. 결국 배신행위 이 네 글자를 훈련하는 거예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로 볼 수는 없다면 해지 못한다. 자, 하나 나왔네요.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했다면, 자 4번도 별 3개죠. 임차인의 건물의 소부분을 사용, 이렇게 나와요. 법 조문대로. 그러면 건물의 아주 작은 부분을 사용하게 한 경우 주인 동의 필요 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인 갑은 해지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소부분 전대는 동의 없어도 되니까 의무 위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해지할 수 없다. 결국 자, 정리 들어갑니다. 항상 정리를 잘해야 돼요. 무단 전대의 경우 갑은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해지가 안 되는 놈이 두 놈이요. 주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소수로 가요. 여기 있네. 해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건물의 소부분 사용 전대라면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해지할 수 없는 두 개의 케이스. 배신행위로 볼 수 없다면 해지 안 돼. 건물의 소부분 사용이요. 해지 안 돼. 비록 동의 없더라도. 자, 그 다음 설명부터 들어요. 자, 갑은 이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 해지할 수 있다. 원칙.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은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해지할 수도 있고 해지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세입자 집 와보니까 병이라는 모르는 놈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병, 난 미국 가거든. 너 남은 1년 동안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 한 거예요. 보통 주인은 세준 집에 놀러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필요하면 전화만 하지. 근데 이 할아버지는 한번 와본 거야. 세를 10군데를 줘서 이분은 낙이 한 군데씩 돌아다녀서 딱 확인하는 게 지래. 그분 낙이에요. 자, 이 할아버지께서 왔는데 을한테 세준데 이 집은 이상한 놈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얘기했겠죠. 저는요 을 친구인데요, 얘가 미국 가서 저 잠시 살라고 해서 왔어요. 나 동의 안 해줬는데 해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해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해지하지 않았다 이걸 전제로 갑이 이 계약을 비록 자기 동의 없는 전대지만 해지 안 했어. 자, 이걸로 더 잘 나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해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월세 달라고 하는 거지 현재 살고 있는 무단전차인 병에게 떠서 직접 들이댈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채무자인 을을 대위에서 월세 달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자, 세트가 떴죠. 직접 안 돼. 대위 돼. 그래서 우리 세트로 하면 돼요. 자, 갑하고 을이 채권자 채무자죠. 월세 주세요. 따라서 채무자 아닌 제3자 무단전차인 병에게 직접 월세 달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채무자인 을을 이렇게 대위에서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직접 하는데 대위대 세트로 됐어. 해지하지 않는 한,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존속하는 한 해지 안 했죠. 그러면 갑은 미국에 있는 을한테 월세 달라고 해야지 현재 살고 있는 무단전차인 병에게 직접 네가 월세 내 할 수는 없다. 대위에서 하면 몰라도 자, 된 거예요. 또 하나 더 안 돼요. 왕별할 거예요. 갑이 이 무단전차인 병에게 지 동의 없는 점유기 때문에 불법 점유예요. 너 임마 불법 점유야. 불법행위 성립.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요. 병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너 얼마 살았어? 6개월 사는 시점에 들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 6개월치 월세 상당액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됩니다. 자, 외웁니다. 절대로 주인은 이 계약이 살아있는 한, 존속하는 한, 무단전차인 병을 상대로 돈 내놔 할 수 없다. 돈 내놔 할 수 없다. 이유를 알아야 돼.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을은 월세를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죠? 을한테 현재 해지를 안 해서 을한테 월세를 받고 있는데 또 병한테 돈 받지 말란 얘기예요.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 주로 존속으로 나요. 존속하는 한 절대로 갑은 여기 병한테 월세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러면 퉁쳐. 갑은 병을 상대로 돈 내놔 할 수 없다. 해지하지 않는 한 존속하는 한. 이유, 을한테 월세 받으니까 병한테 또 받으면 월세를 두 사람한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한테 절대 돈 달라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외워야 돼요. 비록 불법 행위는 성립했지만 손해가 없어서 그래요. 월세 받으니까 갑은 손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가 좀 어려워요. 나중에 헷갈리거든. 그래, 불법점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정확히 왕별해 놓고 헷갈린 것은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건 안 헷갈려. 한번 들으면은 나중에 안 헷갈려. 그래,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해지 안 되고 이해가 되니까 안 헷갈려. 근데 이건 불법 점유는 맞지만 손해배상 청구 안 되거든요. 언밸런스가 일어나 버렸어. 원래 불법 점유에 해당하면 불법행위 성립하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거든. 근데 이건 예외예요. 예외. 이유. 을한테 월세 받고 있으니까 또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또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월세를 두 사람한테 받는 거야.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하나 갑니다. 비록 주인 동의 없는 무단전대차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자, 동의 없는 무단전대차 하더라도 유효 왕별. 자,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 받으세요. 아까 그 법조문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그래서 그 법에 위반돼도 무효가 아니에요. 주인 동의 없는 무단전대차라 하더라도 여기 봐요. 을하고 병 사이 이 전대차 계약은 유효로 끝나야 돼요. 이유. 동의 받으세요 라는 법조문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법 규정을 위반해도 무효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외웁니다. 동의 없는 무단전대차든 무단양도든 유효. 이유. 임의 규정이니까 동의받아라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무효로 나오면 안 되겠죠. 자, 따라서 있을 유니까 을은 주인 동의받아질 의무 있다. 있을 유. 있다로 끝나요. 그럼 병한테 인도해서 병으로 하여금 살게 할 의무도 역시 있다. 왜? 계약이 유효니까. 채권 채무 있다야. 그래서 무단전대차가 유효니까 동의받아줄 의무 있다로 끝나야 되고 병한테 인도해서 사용케 할 의무도 있다로 끝나요. 자, 그런데 결국 동의를 못 받아줘서 나중에 갑한테 병이 쫓겨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병은 야, 을, 네가 임마 동의 안 받아 주인이 나보고 방패래. 너 임마 책임져. 병은 을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담보 책임이에요. 그래서 을은 병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다른 유상계약의 매매 규정이 준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 임대차 같은 다른 유상계약의 매매 법조문에 있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죠. 그 법조문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물을 수 있다. 이해해야 돼. 이 전대차가 저건 세 개는 외우는 게 아니야. 이것만 외우면 돼. 전대차 유효. 이걸 확실히 외워놓고 두 개는 풀어가는 거예요. 있을 유. 서로 채권 채무가 있죠. 주로 임차인 의무죠. 임차인은 동의받아줄 의무 있다. 남은 기간 병한테 인도해서 사용케 할 의무 있다. 그런데 혹시나 병이 주인한테 쫓겨간다면 병은 암놈 을한테 책임 물을 수 있다. 담보 책임 있다. 봐요. 있을 유 있다. 있을 유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무효면은 없다로 끝나겠지. 근데 유효니까 이렇게 소수로가 있다. 자, 병의 점유는 주인 동의 없으니까 불법 점유. 따라서 병은 무단전차에는 임대인 할아버지한테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야 너 나가 하면 쫓겨갑니다.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 쫓아낼 수 들이지 못해.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무단전차인 병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주인이 나가래. 그럼 방 빼야 되겠죠? 이놈이 건물 전차인일 수도 있고 토지 전차인일 수도 있어요. 토지 건물. 그러면 토지 전차인 건물 전차인에게 인정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걸 무단 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느냐 생각해 봐. 무단 전차인에게 이 땅 권리 주겠어요? 안 줘. 그래서 무단 전차에 나오면 무조건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허락 없이 불법 점유자죠. 불법 점유자에게는 권리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적법 전차인에게만 인정돼요. 동의받아 적법하게 살고 있는 적법 전차인에게만 이 두 가지 권리가 인정되지 무단 전차인 병에게는 이 권리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유 불법 점유자에게 권리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게 바로 동의 없는 무단전대 사례 문제의 전부예요. 전부. 자, 이제 다시 갑니다. 비신행이라 볼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동거하면서 가구점 경영사건 해지할 수 없다로 끝나요. 자, 4번 임차인이 건물의 소부분 사용 떴어. 소부분 사용 주인 동의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쫓아낼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4번이 해지할 수 없다로 끝나요. 이렇게 정리 들어가시고. 자, 이제 5번. 임대인 갑은 을과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자, 여기 임차인한테 차임 청구하는 거예요. 을한테 월세 달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억. 임대인은 직접 아이고 고마워라.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무조건 없다예요. 직접 전차인에게 월세 달라 할 수는 없다. 직접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지체임자 임차인을 대위 동그라미 대위가 떴어. 그러면 소수는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임차인을 대위에서 월세 달라 할 수는 있다. 자, 6번 왕별. 임대인이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괄호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 자, 갑을 임대차가 살아있죠. 이렇게 느껴야 돼요. 임대차 계약이 살아있는 한 임대인은 을한테 월세 받고 있어. 5번 월세 받고 있어.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무단전차인 병한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쉽게 가면 병한테 또 돈 달라 할 수 없다. 을한테 월세 받고 있으니까 병한테 또 받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월세를 두 사람한테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임대차기 존속 거기에 동그라미 빵하고 저 단어가 뜨면 절대 갑은 무단전차인 병에게 돈 달라 할 수 없어요. 을한테 월세 받고 있으니까. 저 5번하고 6번을 같이 하셔야 돼. 을한테 돈 받으니까 월세 받으니까 병한테는 돈 달라고 하지 못한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 자, 2번에 1번 왕별. 임차인 을하고 무단전차인 병 간에 무단전대차 계약이라 하더라도 동그라미 유효. 그래서 을병 계약 무단전대차라도 유효. 이유는 이 동의받아라 법조문이 편변적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그래요. 임의규정은 무조건 유효입니다. 자, 있을 유기 때문에 2번, 3번도 별 3개. 임차인 을은 전차인 병에게 주인 동의받아줄 의무 있다. 지문 하나. 지문 둘. 을은 병한테 목적물 인도해서 사용하게 할 의무 역시 있다. 이건 이해하시고. 자, 그런데 혹시나 전차인이 주인한테 쫓겨간다. 그러면 임차인 을은 전차인 병한테 책임을 져줘야겠지. 담보 책임 부담한다. 이렇게. 그래서 2번, 3번 별 3개. 자, 마지막 갑병 관계. 1번, 2번 별 3개. 1번.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입니다. 따라서 주인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2번. 이 무단 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적법 전차인에게 인정된 이 두 가지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할 수 없다로 무조건 끝나야 돼요. 무단 전대 사례가 나오고 병 지문이 나오면 병은 무단 전차인 불법 점유자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 이딴 거 권리 주지 않는다. 불법 점유자에게 권리 주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무단전대 사례 문제 여기서 5 지문이 나오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많지. 근데 하나씩 잡아가면 돼요. 먼저 이놈 잡고 두 번째 이놈 잡고
아까 봤던 그거 잡고 그런 식으로 3분할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중심 잡고 있다 없다. 그렇구나. 무단전대차라도 유효 확실히 외우시고 있을 유 동의받을 유무 있겠지. 사용할 의무 있겠지. 혹시 쫓겨나면 담보 책임도 있겠지. 있을 유 불법점이니까 당연히 주인한테 드리지 못할 거고 또 불법점이자 이런 권리 주지 않을 거고 다 이해가 가. 자, 동의 없으면 갑은 방패 해지할 수 있어. 근데 해지가 안 되는 거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안 돼. 소부분 전대 해지 안 되죠. 동의 없어도 되니까. 이 두 개 해지 안 되는 거. 그다음 여기죠. 임대차 계약이 살아있다면 갑은 너한테 월세 받으니까 절대 병한테 직접 월세 달라고도 못하고 그다음 또 돈 달라고도 못하고 손해배상 안 돼. 이걸 가지고 이걸 가는 거예요. 을한테 월세 받으니까 병한테는 안 돼. 직접 달라고도 안 되고 손해배상 이런 형태로도 돈 달라고 안 되고 해지가 안 되는 놈 두 놈. 월세 돈 달라고 안 되는 놈이 두 놈.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정리가 들어가요. 정리. 산재돼 있죠. 그러면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기억이 오래 가지를 못해. 그래서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정리를 잘해야 돼.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해 주기도 하지만 제가 또 다 모든 파트를 이렇게 못 해주잖아요. 진도 문제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놈들. 특히 안 되는 놈이 중요하죠. 안 되는 놈이 중요해. 항상 저런 데다 정답 좀 봐. 이런 데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차 마칩니다. 주임법 갑니다. 특별법. 이제 민사 특별법. 드디어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10문제, 14문제, 10문제, 34문제에 해당하는 민법을 공부했고 이제 6문제가 배정된 민사 특별법. 자, 민사에 관한 우리는 지금까지 민법 배웠고 이제 민사에 관한 특별법 5가지 법을 배울 거예요. 5개. 첫 번째, 임대차 관련한 특별법이 2개가 있어요. 우리 방금 임대차 배웠죠? 그 임대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 사람이 사는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에 작동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자, 이 임차 목적물이 장사하는 상가 건물입니다. 주거용 건물, 상가용 건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세 번째, 저당권하고 비슷해요. 이 2개는 민법 임대차하고 연결되는 거고, 자, 이놈은 물권법 저당권하고 연결돼요. 내가 돈 빌려줬는데 갑한테 을이 돈 빌려줬는데 저당권 대신 가등기를 박아요. 이게 바로 가등기 담보 목적으로 박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을 배울 거고 그다음 집합건물 아파트죠. 집합건물 701호 내가 살고 있죠. 아파트 살고 있으면 여기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합건물법. 자, 마지막으로 명의신탁 하면 안 됩니다. 명의신탁 하지 마세요.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세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세요. 여기에 관한 법. 부동산 실명법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그래서 총 5개. 이 5개에서 6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 고정. 주택이 둘이 나오든가 실명법이 둘이 나오든가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명법이 2문제가 80% 나왔어요. 주택은 1문제 나오고. 근데 요 근래 31회 이후에는 주택도 2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이 2문제 나오든가 실명법이 2문제 나오든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주택이 양이 좀 많아요. 주택이. 그래서 2문제가 배정이 원래 돼야 돼요. 여기가 2문제 고정시키고 하나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왜? 실명법은 되게 어려워요. 실명법 1문제가 나오면 좋은 거예요. 2문제 나오면 재수없으면 2개 다 못 맞춰요. 실명법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실명법 하겠지만 되게 어려워요. 자, 이건 물권행위 유인론, 물권법하고 관련되고 이건 저당권하고 관련되고 이건 물권 총론하고 관련되고 집합건물법은 이것은 아파트니까 저기 공유 있죠? 이것도 물권법, 공동소유, 공유예요. 아파트. 물권법하고 관련된 게 이 3개 법이에요. 임대차, 계약법하고 관련된 게 주택, 상가.
계약법 관련 특별법이 2개, 물권법 관련 특별법이 3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게 물권법 관련 실명법이 어렵고 가담법이 어려워요. 그러면 주택하고 상가가 쉽냐? 이것도 어려워. 특히 상가는 내용이 가장 작거든요.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내요. 그래서 어디서 틀리냐? 상가에서 대부분 틀려. 상가는 공부하기는 만만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거의 다 틀려요. 어렵게 내. 난이도가 이상하게 상가 임대차 난이도가 세더라고. 그 10년 기출을 보면 상가에 너무 몰입하지 말아요. 어렵게 내버려요. 그래서 주택, 상가 어차피 공부는 이제 똑같이 하겠지만 주택, 상가, 가담법, 집합건물법, 실명법 6문제 중 3문제는 무조건 맞춥니다. 공부만 하면. 기초 중요한 것만 하면. 그 다음에 살짝 더해서 4문제. 3문제에서 4문제 맞히면 특별법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은 3문제, 4문제 맞히기. 5문제, 6문제 못 맞춥니다. 합격생이 3문제, 4문제 맞춰요. 합격생이. 특별법에 너무 공들이지 마시고 난이도가 세요. 2문제는 무조건 난이도 상이야. 틀리라고 낸다고. 틀리라고 낸 건 못 맞춥니다. 그래서 3문제만 맞히겠다. 절반만 맞히겠다. 거기다 플러스 1 해서 4문제 맞춰버리면 특별법은 합격생들 그렇게 맞춰요. 그래서 민법을 열심히 하셔야 돼. 민법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요. 근데 특별법은 공부한 만큼 점수가 안 나오게 문제 출제를 해요. 그래서 특별법에 너무 몰입하지 말아요. 자, 이제 오늘은 주택 조금 그래도 주택 좀 보고 상가는 살짝 볼 거고 가담법 기초 잡을 거고 집합건물법은 이건 건너뛸 거고 실명법의 기초 잡을 거예요. 남은 이제 2시간 10분 동안 쭉 한번 가볼게요. 기초 잡을게요. 기초. 그래서 특별법은 이제 6월 있죠? 6월에 완성할 거예요. 그때도 아무 이상 없어요. 특별법은 7월 달에도 8월 달에도 아무 이상 없어. 그 전까지 민법 계속 해요. 어차피 6문제 중 3문제만 맞추면 되거든.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5문제 못 맞춰요. 진짜. 어렵게 내니까. 틀리라고 내니까. 물론 열심히 해서 5문제까지 맞힐 수는 있지. 근데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많지가 않다. 절반만 맞추면 된다. 자, 주택, 목차가 주임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죠. 이 주임법, 줄여서 주임법이라고요. 적용 범위 볼 거고, 임차인, 주택을 세줬겠죠? 전속기가. 그림을 그리면 갑소유, 주택입니다. 대상이 주택 임대차니까 주택을 을한테 임대차 합니다. 이게 바로 주택 임대차. 을이 아파트에 새 들어가서 새 사는 주택 임차인. 이 주임법이 어디에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고 적용 범위. 그 다음에 항상 사용하죠. 전속기간. 몇 년 동안 사니 전속기간. 그 다음에 을은 임차인 채권자지만 일정 대항력권을 갖추면 새 주인 병한테도 들이댈 수 있는 힘. 이게 대항력이고. 그 다음 새 들어갈 때 우리는 전세금이라고 하지만 보증금입니다. 법률 용어는 보증금 주고 새 들어가죠. 온 전세일 수도 있고 반전세일 수도 있고 이 보증금을 경매대가에서 을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 배웠고 일단 목차만 들어봐요. 그 다음에 최자가 붙어요. 일정 보증금 액수는 선순위 저당권자도 제끼고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배당해 줍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배울 거고 마지막 임차권을 승계 여기서 사실혼 배우자가 나오고 그러면 주임법은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오는데 어디가 중요하느냐 여기가 중요해요. 중간에 4개. 자 가장 중요한 건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여기가 판례가 많아요. 판례 좀 어려워요. 전속기간하고 대항력 이 2군데가 내용이 좀 많아요. 여기 2군데 열심히 하고 이제 여기도 할 거예요. 임차권 등기명령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전속기간부터 등기명령까지 거기까지 해야 한 문제 2문제를 맞춥니다. 자, 첫 번째 적용 범위 덜 중요하겠죠. 주택 임대차에 작동돼요. 자 적용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이제 읽으면서 갈 거예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의 주임법이 작동됩니다. 주거용 건물을 줄여서 뭐라고 해요? 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의 주임법은 적용되겠지. 자 2번 세트 미등기 무허가 주택에도 주임법 적용됩니다. 앞으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죠. 주택도 미등기 무허가 나오면 무조건 소수로는 긍정으로 끝나요. 다
보호됩니다. 내가 사는 주택이 뭐가 불법 주택이야? 이 임차인 보호해 줍니다. 미등기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에도 법정상권이 태어나고 하는 거예요. 뭐가 불법 건물도 사라. 뭐가가 나왔는데 부정은 없어요. 서술어가 다 긍정으로 끝나요. 미등기 뭐가도 주임법 작동된다. 자, 4번 미등기 전세에 대해서도 주임법 작동됩니다. 자, 봐봐요. 미등기 전세가 뭐예요? 미등기 전세가 뭐다? 계약은 전세 계약서고 전세금이지만 등기를 받지 않은 전세. 이게 바로 물권으로의 전세권을 취득하지 못한 전세 세입자를 말해요. 이 미등기 전세는 물권 전세권이 아니죠. 채권 전세라고 하고 주임법을 작동시켜줘서 보호해줍니다. 왜? 물권 전세권자는 힘이 없잖아. 근데 세입자죠. 그래서 미등기 전세도 똑같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 미등기 뭐가 적용됩니다. 4번 미등기 전세도 준용 같았습니다. 적용된다고 같은 말이에요. 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오늘 기초 잡을 거예요. 여기서 하염없이 갈 수는 없어. 주임법이 작동 안 되는 대표가 일시 사용 임대차. A가 별 3개예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다. 그럼 지문은 이렇게 길게 나오지만 결국 일시 사용 임대차예요. 하룻밤 콘도, 하룻밤 모텔, 호텔이에요. 하룻밤 투숙객 사는 사람한테 이 주임법의 수많은 좋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문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일시 사용 안 돼. 자, 엊그저께 했죠. 일시 사용 부속물 매수청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일시 사용이 나면 안 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일시 사용 나면 부정으로 끝나요. 일시 사용 임대차는 주임법도 적용되지 않고요. 두 번째 법인 상임법도 작동 안 돼요. 그래서 일시 사용이 나오면 안 돼. 적용되지 않는다. 부속물도 안 돼. 주임법 상임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존속기간 갑니다. 존속기간이 의외로 잘 나옵니다. 외워야 돼요. 법조문이라. 이 법조문을 그대로 외웁니다. 존속기간이 아주 잘 나와요. 자, 봐요. 을이 갑 아파트에 새 들어갈 때, 자, 저 그림을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보면서 같이 해요.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새 들어갔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민법하고 달라요. 여기는 특별법이에요. 민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의 경우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주인이 연락 와서 기간 정하지 않고 들으면 주인이 방 좀 빼줘요. 그러면 6달 안에 빼줘야 돼. 하지만 특별법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이 설명을 안 했구나. 자, 봐요. 제가 진도에 너무 채워가지고. 자, 봐요. 차분히 좀 할게. 주임법의 취지를 알아야 돼요. 임차인은 채권자. 내가 중간에 1년쯤 살다가 주인이 병으로 바뀌어요. 경매로 날라갔든 갑이 아파트를 팔았든 새 소유자가 어이 세입자 당신 나가. 나 새 주인이야. 쫓겨갑니다. 쫓겨가요. 중간에 방 빼줘야 돼요. 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제3자 새 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어. 그래서 새 주인이 내가 새 살고 있는데 새 주인이라고 당신 방 빼요 하면 들이댈 수가 없어요. 쫓겨갑니다. 그 다음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나중에 이사 갈 때 보증금이라도 경매로 날라갔을 때 이사 갈 때 경매로 쫓겨갈 때 내 보증금 전세금이라고 하죠. 전세금이라도 경매대가에서 좀 땡겨야 되는데 이런 우선 변제권 전세권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쫓겨가서 주거안정이 서민들이 위협을 받더라. 보증금, 돈을 경매대가에서 챙기지를 못하더라. 힘이 없으니까, 채권자니까. 전세권에 비해서 엄청 힘이 약하죠. 거기는 힘이 센 물권이고 전세권, 여기는 임차인, 임차권, 채권자니까. 그래서 법이 84년에 등장한 거예요. 이 쫓겨가는 열악한 주에 있는 약자의 주에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주임법이고, 첫 번째 존속 기간을 2년을 보장해줘요. 최소 2년. 그래서 기간 안 정해도 2년은 살 수 있게 만들어줘요. 존속 기간 보장. 그 다음 주인이 등기를 안 해줘서 대항력을 민법상 대항력을 취득을 못해. 그러니까 주인이 협조를 안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택 임차인만큼은 이 건물에 이사 들어가고 플러스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만 꽂아버리면 새 주인에게도 들이댈 수 있는 대항력을 주는 거예요. 대항력. 그래서 주인 도움 없이 주민등록 바꿀 수 있잖아요. 전입신고. 그래서 중간에 쫓겨가는 걸 막아줘요. 대항력. 대항력권이 그래서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에요. 주민등록. 그 다음 보증금에 대해서 마치 전세권과 똑같은 우선 변제권도 주고요. 선순위도 제껴버리고 일정 금액 5,500만 원 서울기준 그거 우선해서 길거리에 앉지 말라고 최우선 변제권도 줘요. 그래서 열악한 주에 있는 주택 임차인에서 거주의 안정을 위해 나온 법이 주임법이에요. 주임법. 그래서 기간 이제 갑니다. 주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다? 주택 임차인을 위한 법이에요. 주택 임차인. 항상 오른쪽 놈을 위합니다. 저당권자든 전세권 다 오른쪽 놈이죠. 오른쪽 놈을 위한 법이에요. 다. 오른쪽 놈은 주택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래서 가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년 살게 해줍니다. 2년. 또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1년 계약했어. 1년. 1년. 그러면 또 2년으로 연장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기간을 안정해도 2년, 2년 미만으로 계약해도 2년이 보장된다. 최단 2년 보장된다. 주택은 2년이에요. 2년. 자, 여기에요. 계약할 때 1년 계약서 써. 이런 계약도 많아요. 그러면 1년 계약에도 세입자는 주인 저 2년 살 거예요. 할 수 있고 세입자만큼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이 기간, 즉 1년 기간이 6개월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세입자 임차인한테 선택권을 줘요. 2년 미만으로 계약했을 때 저 2년 살 거예요. 2년 살 수도 있고 계약한 대로 저 1년 살고 나갈게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 임차인만큼은 항상 2년이 고정이 아니라 임차인만큼은 1년으로 정한 2년 미만으로 정한 이 1년 기간이 유효함을 임차인만큼은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절대로 임대인이 주어로 나오면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세트예요. 그래서 임차인한테만 이런 권리를 주지 임대인한테는 권리 주지 않아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기간을 안정해도 2년, 2년 미만, 6달, 1년으로 계약했어도 2년 보장. 하지만 임차인만큼은 반드시 2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이 기간이 유효함을 임차인만큼은 주장할 수 있다. 자, 기간이 끝났죠. 2년 계약에서 들어왔어. 기간이 끝나요. 이거 법 전문이에요. 그대로 나와요. 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갑을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다. 그대로 나오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 들어갈게요. 존속기간. 존속기간 보장에서 1번, 2번이 별 3개입니다. 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했어요. 또는 2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몇 년 살 수 있다? 2년. 2년의 동그라미. 다만 임차인만큼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기간이 임차인만큼은 유효하다.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 동그라미 하고 있다의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주어하고 소수로 확인해야 돼요. 만약 임차인 자리에 임대인이 나오면 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만 이런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2년 살 수도 있고 저 계약한 대로 1년만 살고 이사 갈게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임차인은 선택권이 있어요. 자, 2번 별 3개.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라도 임차인이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임대차 관계는 여전히 존속되는 걸로 본다. 흘러간 식으로 7번 나왔어. 7번. 맞는 지문이에요. 무조건 얘는. 장난 안 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묵시갱신을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읽으면서 이해합니다. 주인이 기간 끝나기 6달 전부터, 자, 2달의 동그라미.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세입자한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줄. 그러면 아무 연락 없죠. 그러면 기간 만료 시점에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걸로 법이 본다. 이게 바로 법정갱신이에요. 법정갱신, 묵시갱신 같은 말. 그러면 자, 봐요.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몇 달? 2달이에요. 6달부터 2달 사이에 주인한테
전세금 좀 올려줘야겠어. 그렇잖아. 나 재계약 안 해. 또는 방 좀 빼줘야겠어. 이런 연락이 없다는 얘기. 그러면 기간 만료된 시점에 전 임대차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걸로 본다. 이게 법정갱신, 묵시갱신이에요. 자, 묵시갱신은 6달부터 2달. 상가로 가면은 6달부터 한 달이거든요. 전세권도 6달부터 한 달이에요. 얘만 2달이야. 그래서 2달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주택만 2달이에요. 2달. 6달 전부터 2달. 그래서 2달을 동그라미 하시라는 얘기예요.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주인한테 아무런 통지가 안 와. 연락 없었죠? 그럼 법정갱신. 자, 2번. 이제 2번이 별 3개. 자, 봐요. 주인한테 아무 연락 없어.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아요. 전세금도 안 올랐어. 보증금도. 내가 전에 5년 살았어. 그러면 5년이 또 보장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기간은 2년 보장됩니다. 기간은 2년. 자, 이게 또 민법하고 달라졌어. 민법은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돼요. 그런데 주택은 다시 2년을 또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했죠. 민법 법정갱신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 각 당사자에게 서로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 주임법은 묵시갱신된 경우 다시 2년을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또 예외가 있어요. 느껴야 돼. 묵시갱신 됐어. 그러면 2년을 살 수 있지만 임차인은 또 선택권을 줍니다.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래서 여기도 임차냐, 여기도 임차인이고 여기도 임차인이에요. 임차인만큼은 꼭 2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인한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통고를 읽어요. 통고가 나면 바로 해지되지 않겠죠? 일정 시간 얼마?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개월이 여기서 처음 나오죠. 그래서 법정갱신, 묵시갱신 되면 다시 2년 살 수 있지만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얼마 후 해지돼요? 3개월 후. 그래서 주인한테 저 이 시점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주인, 저 이사 갈게요. 이게 해지 통고예요. 보증금 빨리 주인은 마련해야겠죠? 보증금 마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3개월이에요. 그래서 3개월 준 거예요. 자, 민법은 임차인이 해지 통고할 때 한 달이에요. 왜 한 달이고 여기는 3개월이냐? 민법은 보증금 법 조문이 없어요. 민법은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 간다 할 때 주인이 보증금 돌려준다는 가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사 간다 할 때는 한 달 만에 방 뺄 수 있겠다 해서 한 달. 하지만 주임법에 들어와서 보증금이라는 법 조문이 있어요. 보증금 우선 변제권. 그래서 갑이 세입자가 이때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니까 한 달만으로는 촉박이에요. 그래서 3개월로 조금 기호를 늘려준 거예요. 자, 전세권은 얼마? 6달이에요. 전세금이 보증금보다는 더 비싸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6개월이고 여기는 민법보다는 좀 더 준 3개월인 거예요. 이 의미가 다 있어요. 괜히 6개월, 한 달, 3개월이 나온 게 아니라 순전히 전세금, 보증금 없어. 그것 때문에 나온 개월수 산정이에요. 법 만들 때. 자,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되죠? 뭐 외우는 거야. 특별법은 임차인만큼은 꼭 2년 살 필요 없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법 잘못 만든 거 고로 해야 돼. 고로. 법을 잘못 만든 거요. 그래서 지를 고로 읽어. 법 되게 잘못 만들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바로 해지되는 게 아니라 얼마 후 해지돼요? 3개월이에요. 상임법도 마찬가지.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3개월 후 해지됩니다. 주인이 보증금 마련할 시간이 3개월은 필요하다 그거예요. 자, 그다음 법정갱신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느껴졌어. 주어가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액을 연체했어요. 또 임차인이 임차인수 의무를 현저 위반했대. 느낌이 왔어. 월세 못 낸 임차인에게 이 좋은 법정갱신 권리 주지 않는다요. 않는다. 그래서 이거 이제 다 노란색 할게요. 2번 기억 3번 별 3개. 2번 묵시갱신 됐죠. 주인한테 연락 없었죠. 그러면 법정갱신 되는데 이 경우 기간이 다시 2년 보장됩니다. 2년의 동그라미. 처음 2년 보장되고 법정갱신돼서 또 2년 보장되고 투. 자, 2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주인한테 전화해서
저 이사 갑니다. 해지통 고를 할 수 있고 주인이 이 통 고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후 해지된다. 3개월 후 해지. 3개월에 3월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3번 별 3개죠.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에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재 위반했대. 아하 월세를 못 낸 잘못이 있구나. 의무를 현재 위반한 잘못이 있구나. 이런 세입자에게 자동갱신 이 좋은 권리 주지 않는다. 그래서 묵시갱신 인정되지 않는 부정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익이 차임에 연체했다고 이 임차인에게는 권리 주지 않는다. 법정갱신이 얼마나 큰 권리인데요. 2년이 보장되는데 이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로 끝나고 임차인은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 자리에 임대인을 넣어요. 임대인은 회의 통과할 수 없다로 끝나고 이 자리에 임대인이 나오면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느낌 가지고 3개월 숫자 외워야 돼요. 3개월. 투 숫자는 3개월이에요. 투 3개월 후 해야지. 중요한 건 사실 이 전속기원은 나지만 정답지문은 이런 데 정답지문 안 해요. 숫자. 나오긴 나오지만. 민법은 정답지문은 숫자에 놓지 않고 여기다 놓는다고. 민법의 특성이에요. 2차 과목은 숫자에다 막 장난치죠. 정답지문도 그런 그 자법들이라고 그러고 민법 같은 기본법은 숫자 잘 외운 사람 정답지문 먹게 하지 않고요. 항상 기산점, 언제부터 시작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과연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정답지문을 박아요. 항상 포인트가 좀 달라 2차하고. 임차인은 저 1년으로 정한 계약기간 유예함을 임차인만큼은 주장할 수 있어. 임대인은 안 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2년 보장되지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보장되지만 임차인만큼은 여기가 동그라미 들어가는 거야.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저 이사 가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3개월 나왔지만 이거 정답지문 아니에요. 정답지문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숫자는. 다 그냥 다음 옳은 것은 할 때 숫자 장난치지 정답지문 아니에요. 옳은 게 정답이지 X지문은 그때는 정답지문 아니라고. 그때 숫자를 장난치는 거지. 온전한 정답지문은 항상 이런 데다 박아. 민법은. 과연 뭔가를 이놈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민법의 특성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숫자는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나오니까 하긴 하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이익이 차임액이 연체됐다면 묵시갱신 인정되지 않아. 이런 게 정답지문이라고. 이런 게 항상.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답지문으로 박지 숫자 잘 외운 사람 한 문제 맞히게 절대 하지 않아요. 숫자 잘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래서 자 10분간 쉬고 해야겠네.